158페이지 보시면 요거는 좀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원리 자체는 이거예요. 158페이지하고 159페이지. 자, 핵심을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뭐 쌍봉 이런 거는 배웠기 때문에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고 158페이지 보면 370 급등주 매매법이라고 책에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주식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3, 5, 10 해갖고 다 이거 매매법 전부 배웠죠. 근데 여기서 이평선만 5에서 7로 바꿔놨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혹시 코인 매매하면서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대표님, 아니 근데 어떻게 저 주식의 매집 차트하고 이렇게 똑같나요?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 혹시 없어요? 아니 어쩌면 그렇게 똑같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주식에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온 게 코인인데 어쩌면 이렇게 똑같냐, 이런 생각을 안 해보시냐 이거예요. 희한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재미가 없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원래 주식에는 작전하는 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주식 시장에 우리가 한국거래소, 그러니까 증권거래소죠. 증권거래소에서 그 주가 조작하는 거를 잡아내는데 전 세계 넘버 1, 2야. 뭐 통정매매, 허매수, 뭐 자기들끼리 로링 돌리는 게 다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빵엘 많이 갔다 온 거야. 그러니까 못 해먹는 거야. 겁이 나서.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으로 그냥 넘겨버리고 하니까 도저히 못 하겠다는데 그 애들이 넘어온 데가 거의 다 코인으로 넘어왔다는 얘기죠. 그럼 그 똥에는 똥밖에 안 보인다고 배운 거 그대로 배워놓으니까 차트가 귀신같이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운 게 뭐가 있겠어요? 작전하는 애들이. 똑같이 걔들도 매집할 때 주식이 하는 것처럼 매집을 하고 간다. 그래서 주식의 매집 차트를 여러분들이 공부 좀 하시면은 코인에 가서 굉장히 쉬울 거다.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많이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급등주 스타일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진폭의 차이라는 게 있는데 주식은 우리가 하루에 이빠이 올라도 30%인데 코인은 막 하루에 막 300%, 400%씩 막 이렇게 쏠 수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코인 우리가 매매했던 것들 보면 말이 안 되는 매매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하고 매매했던 거를 보자고요. 자, 코르텍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코르텍스? 여기 110원, 120원에서 480원까지 그냥 한 방에 가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 이해 안 되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업비트에 있는 거 말고 자, 벨로 프로토콜 한번 보자고요.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3원에서 190원, 120원까지 간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급등주의 매매를 딱 보시면 뭐가 보여요, 여기요? 뭘 보이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370 매매타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급등주로 올라가는 애들은 뭐예요? 3. 이게 3, 7, 10이야. 이게 30이고. 얘 급등주들은 다 어디를 지지한다? 초급등주들은 어디야? 이평선 어디에요? 11선. 3, 7, 10인데 10까지는 내려오지 않고 7 여기 봐보세요. 초급등주들은 우리가 주식으로 얘기하면 뭘 보면 되냐면 3, 5, 10에서 5를 보면 되는데 5인데 얘네들은 뭐야? 7을 찍어주고 간다는 거지. 7을 찍어주고 간다. 차트가 눌려서 가는, 그럼 차트가 각도가 좀 눌려가는 거는 어딜 간다? 11선을 가는 거야. 귀신같이 맞춰버린 거야. 그러니까 차트가 이게 서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정을 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30일에서 되돌림 파동 나와서 올라간다. 이거는 그냥 정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그 공부를 좀 빡세게 좀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급등주로 올라가는 스타일, 이거는 급등주입니다. 딱 하면 얘도 보면 투하스트 스냅도 어디가 찍고 가요? 정확히 7일선. 언더스탠? 그러니까 저 7일선을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고민을 하시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내가 간단히 얘기를 해주면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하락이 있어요. 코인의 하락이 있고 우리가 매집의 단계 이건 좋다. 그렇다고 쳐. 지금 158페이지에서 얘기하는 그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슈팅이 시작을 하는데 이게 3, 7, 10으로 따라가면 올라가다 조정을 줄 때 야, 나는 어디서 사야 되지? 그럼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면 11선에다 여기다가 대놓고 있으면은 이 코인은 이렇게 해서 올라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understand? 혹시 여러분 매매하다가 다 밑에다 대놓고 한번 사보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혹시 놓친 사람이 있으면 한번 7번 눌러봐봐요. 아, 나 저거는 11선에서 잡으려고 딱 했는데 아씨 이게 딱 와서 7일선 찍고 그냥 획 가버리는 적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게 많을 텐데. 예.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주식에서 3일선 탑법 배우셨죠? 3일선 탑법을 배웠잖아요. 3일선 탑법은 각도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30도 각도로 올라가면 절대로 어디를 찍어도 11선까지는 오면 이 주식은 끝난 거라 그랬죠. 어디를 줘야 된다? 5일선을 딱 찍어줘야 된다. 3일선 탑법에서 올라가서 11선 찍으면 그 주식 죽은 주식이라니까. 5일선을 찍어줘야 주식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이걸 반대로 이쪽으로 코인 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3, 7, 10에다가 해놨으면 이게 급등주로 올라가고 대량의 거래라고 빵 치고 올라가서 조정을 주는 데는 7일선 가서 기다려라 이렇게 합니다. 뭣도 모르고 조금 싸게 살라고 저 밑에 10일에다 갖다 놓고 하면 그 위에서 탁 찍고 그냥 올라가서 몇백 프로 올라가면 막 우라통 터지잖아요. 응? 차트를 보고 우리가 자 이게 7일선 찍을 거다 11선 찍을 거다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잘 보세요. 그런데 제가 희한하게 펀디엑스 보면 이렇게 올린 날 제가 카톡에다 뭐라고 올려놨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날 카톡에다 제가 뭐라고 올렸어요. 50% 매도. 아 근데 이건 왜 50% 여기서 매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 펀디엑스 제가 얘기했죠. 이 코인은 여기서 단기에 슈팅이 나오지 않는다. 단기 슈팅. 왜? 매집 자체가 매집은 좋은데 매집의 집중적인 매집의 형태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들어간 게 600원인데 1070원까지 올랐으면 얼마나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럼 이거는 50% 매도해야 된다. 뭐 다 때리든지 뭐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고. 매집의 형태에 따라 틀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코인들 보면 제가 얘기하자마자 진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야 이렇게 올라갔는데 야 그럼 이게 7일선에서 잡아야 돼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올라가는 그랬더니 이 앞에 대량의 거래량도 없고 쏘는데 여기서 쏘는 이 장대 양봉으로만 쐈는데 이게 어찌 이게 7일선이 되겠냐고요. 아까 좀 전에 또 우리가 코르텍스라든지 뭐 투아스테미니 이런 데하고는 완전히 틀리거든. 이거하고 매집의 흔적이 틀리고 슈팅이 올라오면 이런 걸 보고 주식에서 보면 뭘로 해야 된다? 이격매매로 때려야 된다. 이격매매. 때리고 내려와서 어떻게 된다? 이제 31선을 기다리든지 해야 되는데 요 밑에 위에가 뭐가 있어요? 360일 이평선이 딱 받치고 있지. understand? 좀 이해가 갔으면 7번 한번 눌러보세요. 자, 158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를 보면
3710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놔둔 거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159페이지 보시면 3710이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3710 이렇게 해갖고 코인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럼 밑에 이 30일 이평선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나오잖아요.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를 눌림목이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는 기술적으로 들어주고 그냥 까르고 내려오는 거다. 그래서 쌍봉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다. 비트코인이든 뭐 이더리움이든 전부 다 고점에서 나올 때 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냥 다 내뺀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코인 하는 사람들이 다 죽은 자리가 바로 여기인데, 159페이지에 30일 이평선에서의 반등은 매도의 자리로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 오히려 돌파를 하면서 여기서 돌파할 때 대박 라인에서 매매하는 게 낫지, 괜히 눌림목이라고 들어가서 자기 모가지를 꽉 누르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에 160페이지 한번 봐봐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거, 주식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코인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되돌림 파동인 거야. 코인도 마찬가지로 되돌림 파동이야. 되돌림 파동만큼 무서운 게 없어. 언제까지 빠질지도 몰라. 주식에서는 21선 되돌림 파동이고, 코인에서는 30일 이평선 되돌림 파동이야. 그 파동에 걸려버리면 죽도 밥도 못하는 거야. 이게 빠지는 게 세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빠지거든요. 응? 꼭 스키 타듯이 빠지면서 내려오는데, 이 되돌림 파동을 30일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으면, 자, 쌍봉을 만들고 내려오면 30일을 어떻게 치고 있어요? 치고 내려오는데, 이때 내려와 버리면 여기서는 30분의 1토막이 돼버려요. 손실이 나서 나는 못 팔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되돌림 파동에 걸린다. 뭐 비트코인 한번 볼까? 비트코인도 보시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빠질 때 보면 전형적으로 다 어떻게 된다? 30일 되돌림성 파동. 어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전부 다 30일 이평선 되돌림 파동 맞고 다 죽어나가죠? 저 위에가 8,400만 원, 저 2천만 원이에요. 이게 반등 줄 것 같고, 반동 줄 것 같고, 물타기 하고, 물타기, 술타기, 뭐, 약타기, 뭐, 뽕타기, 뭐, 다 해봐. 답 없어. 그래서 되돌림 파동에 걸리면 그냥 손절을 해버리고, 그냥 강한 종목으로 가서 매매하는 게, 그게 사는 길이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거 그럼 과연 어디까지 빠지나요? 뭐 어디까지 빠져? 보통 그 일반 그 알트코인 뭐 잡코인들은 전부 360일 이평선까지 빠지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그 가장 기초적인 것도 모르고 코인을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했던 거는 여러분이 그냥 무식이 영감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코인 했던 사람들은 전부 30일 이평선 되돌림 파동을 몰랐고, 그냥 오로지 전문가들이 간다 그러니까 물타기 술타기 하다가 온 재산 다 떠나박아갖고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실패 반복의 전철은 밟지 않기를 내가 간곡히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61페이지 한번 봅시다. 161페이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집 차트로 코인을 배웠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전문가 방에 들어갔어. 회비 내고. 이 전문가가 팔지 말라 그래. 근데 내가 볼 때는 31선 되돌림 파동이라 줬댄 거야. 근데 전문가가 팔지 말래. 여러분 팔 거야, 안 팔 거야, 이제? 당연히 팔아야지. 그 전문가들은 팔라고 안 한다고 제가 얘기했죠. 팔면 다음 달에 가입을 안 하는데, 손실이 확정이 되니까 들어오겠어? 그러니까 팔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럼 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공부를 해야지. 응? 그렇잖아요. 내가 그러면 내가 알아서 내가 매도하는 자리에서 매도하려면 내가 공부하면 되잖아. 어? 아니 이 별것도 아닌 것도 안 하면서 무슨 돈을 번다고 여러분들이 그러고 다닙니까? 난 이해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은. 161페이지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진폭 파동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 9번 한번 눌러보세요. 한 번씩은 전부 다 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 진폭 파동 기법에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자 36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자 360일 이평선 하락 부분까지 만약에 이탈을 하면 큰 폭의 하락이 나오잖아요. 이 원리는 우리가 데드 바운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데드캣 바운스 이런 그 원리가 아니고, 이만큼 하락하면서 올라가면 그 배까지는 무조건 올라간다는 게 그게 이게 원칙인데, 그럼 기준선을 어디다 잡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360일 이평선을 이탈을 한 지점부터 계산을 하시란 얘기예요. 이 계산을 360을 기준으로 하락한 폭이 있으면 반드시 상승폭에서는 그 위에까지 올라간다는 이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배팅을 하더라도 진폭 파동의 원리를 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리를 안다 그러면 배팅을 세게 할 수 있지. 이 진폭 파동을 알면. 자, 360일 이평선을 하락해서 슈팅이 나오면 진폭 파동이 나오는 요 구간은 내가 돈을 먹기 가장 편한 구간이다. 진폭 파동에.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거는 뭐다? 진폭 파동에서 올라온 만큼 폭이 올라오고 다시 360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상장 폐지야. 1000%.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폭 파동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물량을 털어버리고 이탈을 360 이탈해서 이탈을 한다? 이건 거의 뭐 휴지가 된다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99.9%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인들을 고를 때도 잘 골라서 매매를 해야 된다. 이런 매매의 원칙이 있으니까 이런 매매의 원칙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우리가 지금 이 얘기하는 이런 진폭 파동이라든지 이런 매매법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코인을 찾는다든지 주식의 종목을 찾을 때 보면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종목을 보고 초이스할 때도 요거 콜, 얘 음봉 4개인데도 얜 콜, 얜 매수. 그래서 급등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책을 보고 공부하면서 쉽게 그냥 뭐 하나 두 개 배워갖고 하면 아이고 다 배운 것 같다. 해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해봐요. 되는지 안 되는지. 절대 되지가 않는 거야. 쉬운 거 같으면서도 주식이 코인이나 주식이 쉬운 거 같으면서도 진짜 어려운 게 이게 뭐냐면, 아니 처음에 좀 하면 그냥 금방 알 것 같거든. 근데 딱 하다 보면 한 번, 두 번 이렇게 딱딱 부딪히면 그 다음부터는 멘붕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나한테는 뭐 입스 현상이 왔다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심리에서 먼저 지고 들어가는 거거든. 그리고 쉬워 보이는데 들어가 보면 그 안에 교묘하게 뭐 핵탄두가 나온다든지 구라운봉이 나온다든지 더블 영망치가 난다든지 그 보이지 않는 차트에 거래량 없이 약간 밀어갖고 이탈도 시켰다 돌렸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캐치를 해서 갈라 그러니까 중간에 여러분들이 포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2 더하기 2는 4예요. 그럼 이씨 못할 놈이 어디서 다 하지? 아니 서울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나온 애들 보고도 주식하라면 못한다잖아. 힘들어서. 변화무쌍하게 시장이 막 저렇게 막 주포들이 전고체 배터리하고 뭐 폐배터리 2차 전지 갖고 저렇게 난리치는 거를 어떻게 저들이 하겠냐고요. 여러분들은 저거를 보면서 되게 어려운 게, 제가 거의 한 보름 동안 얘기했죠? 거의 한 달 동안 얘기했을걸? 에코프로 VM, LNF, 코스모학, 이 새끼들 저 기관들하고 작전하는 거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사이에 100% 올라버린 거야. 그만큼 우리가 시장 보는 눈도 기관이 주도하는 종목이 있고 또 주포들이 하는 개인 주포가 있고 외국인 주포가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이런 전체적인 시황하고 이런 걸 다 볼 수 있는 거는 종합예술이라는 거야. 종합예술. 자, 162페이지를 보면 제가 그 밑에다가 1번, 2번, 3번 이렇게 해놨죠. 거기다 여러분 이제 다 쓰셨나요? 162페이지에 1, 2, 3번에 여러분들 상기 차트를 보시고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요? 매력적인 매집의 차트를 보이십니까? 그것을 체크해 보십시오. 다 체크하셨어요? 다 체크하셨어요? 1번 고점에서 그냥 쭉 빠진 거 보이죠? 2번 뭐가 보여요? 풍차 보이죠? 3번 거래량 보여요? 이거는 기본이잖아. 근데 이 차트를 보고 1번, 2번, 3번 이걸 못 칠 정도가 되면 그만해야지. 응? 이제 그만해. 그만큼 밀었으면 됐지. 뭘 또 하려 그래. 그 돈으로 그냥 자식들 그냥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 얘기하고 똑같아. 딱 보자마자 오 구미 좋아 땡겨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얘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6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63페이지. 163페이지. 왜 매집 차트는 실패가 있긴 있겠지만 별로 없다는 거. 이 실패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매집 차트는 고점에서 매수합니까? 저점에서 매수합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풀어나가야 돼. 매집 차트는 고점 매수예요? 저점 매수예요? 내가 여태까지 매집 차트에 고점에서 매수하는 소리 한 번이라도 들어봤어요, 여러분? 제가 매집 차트라 해서 고점에서 매수하라고 한 거 한 번이라도 있으면 내가 한 1,000억 줄게, 1,000억. 한 번도 없죠? 맞다니까요. 그래, 저점에서 사니까 그나마 덜 깨지는 거야. 고점에서 사갖고 하면 더 죽는 거지. 어? 자, 163페이지를 보시면 보통 그 코인을 보시면요, 신규 상장하고 나면은 뭐 무조건 오르잖아요. 근데 빠지고 내려올 때 무조건 급락이라는 게 신호가 없으면 매집 차트가 될 수 없다. 급락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급락의 시점은 매집 차트의 기회고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63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친 데를 한번 봐보세요. 동그라미 163페이지 동그라미 친 데 보면 뭐가 많이 보여요? 변함없이 똑같이 주식하고 뭐가 보여요? 그냥 똑같다니까. 뭐 변하질 않아. 거래량도 똑같고. 책을 봐보세요. 그냥 차트를 저렇게 줄여놔도 그냥 눈에 봐도 어이씨 이 새끼 시작이구나. 그냥 기본이라. 164페이지 봐보세요. 자, 164페이지를 보시면 동그라미 두 개하고 네모가 있죠. 횡보구간, 영망치 거래량. 이 기간이 보통 뭐 한 달 정도. 이 기간을 만들잖아요. 이 거래량 없죠? 100%. 매집하고 무슨 조정했다? 기간 조정.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물량 얼마나 쏟아지나 보는 거지. 이 주포들이 노리는 이유는 뭐냐면 반드시 얘네들이 지켜야 할 거는 뭐냐면 많이 들었잖아요. 기간 조정하고 가격 조정은 반드시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간을 준다는 얘기는 여기가 1월 달이고 여기가 6월 달이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슈팅 시고 조정 주고 슈팅 주고 조정 주는 이 기간을 얘기하는 거고, 가격 조정은 밑에 가격에서 위에까지 오르락내리락 흔드는 거를
가격 조정. 이렇게 두 가지는 코인이나 주식도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차트를 보는 데는 다 똑같이 기간 가격 조정은 반드시 준다는 거.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165페이지에서 설명하는 거는 뭐냐면, 그럼 주포들 사이에서도 이런 저점 라인들은 절대로 깨지 않겠다라는 거는, 이건 기초잖아요, 기초. 이 접전 라인이 이탈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뭐가 생긴다? 그다음부터는 31선 되돌림 파동으로 돼지는 그림이 나온다. 그리고 급락이 나와서 상패가 된다. 요까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매매했던 코인들 들어가서 한번 봐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 맞는가. 아마 제 말대로 99.9%는 딱 맞을 거야. 주식과 달리 코인은 기간 조정의 기간을 좀 더 짧게 봐야 하는 건지, 그렇진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주식하고 코인하고 보면 요즘에 보면 주식보다 코인이 더 짧아. 근데 코인이 기간 조정이 더 짧고 주식이 긴데, 하나 신기한 건 뭐가 있냐면, 기간 조정이라는 거에 하나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인에서 기간 조정이 주식보다 이게 짧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코인이고 여기에 주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식이라는 거는 보통 지수를 보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코인 자체는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의 흐름에 따라, 비트코인의 흐름의 슈팅과 하락에 따라서 코인들이 막 서너 배씩 가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비트코인의 방향에 따라서 기간 조정이 조금 변동성은 있지만 주식하고는 좀 틀리다. 주식은 테마주라는 게 있어서 테마주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코인도 보면 코인의 테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코인에서는 테마보다 무조건 이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문제 슈팅이 안 나오면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방향성만 딱 자리 잡고 돌렸다 그러면 코인은 들어가면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비트코인을 같이 보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잘 보시면 옛날에 나스닥하고 똑같이 움직입니다. 나스닥 빠지면 비트코인 빠지고 했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나스닥 빠져도 비트코인이 3천만 원을 잘 이탈 안 하죠. 지금 자체로는 어차피 나스닥이 만약에 4% 5%빵 빠졌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무조건 3천만 원 이탈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코인들 자체에서 사람들이, 주식에 있는 사람들이 코인으로 많이 넘어와서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 면역력이 생겼다 그럴까요? 옛날하고는 좀 틀려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 그 시간에 맞춰서 잘 유지하면서 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없다.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시장을 매일같이 체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되는데, 내 거 하나 코인만 보고 했다가는 그건 거지되기 딱 십상이죠. 그런 쪽 얘기는 나중에 또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하고, 166페이지 보시면 이 풍차 돌리기가 나왔죠. 이거는 기본입니다. 이 풍차 돌리기는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요즘은 뭐 방송에서도 뭐 풍차 돌리기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몇십 년 전 얘기를 갖다가 풍차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그 뭔 뜻이나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통 보시면은 코인에서는 풍차를 세게 돌리면 막 100%씩 막 위아래 흔드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신호가, 풍차 돌리기의 신호가 어디냐에 따라서 고점, 저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면 되고, 오히려 코인에서 풍차를 세게 돌린 다음에 기간 조정 주고 튀는 종목은 만약에 풍차를 세게 돌려놓고 회전 수평으로 간 다음에 수평 회전으로 가서 올라갈 때 보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 앞에 풍차를 세게 돌린 거, 저거를 기억해야 된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매매할 때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위치의 가격하고 캔들하고 이평선만 보지 그 앞에 매집했던 대형 풍차는 보지 않는다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하면 내가 여기 진폭이 4배 갈지 5배 갈지 6배 갈지 7배 갈지 잘 모르잖아. 근데 그럴 때는 앞에 긴 풍차에 대량의 거래량으로 세게 돌린 풍차가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보다 더 높게 잡아야 된다. 이게 풍차의 매력이야. 그래서 반드시 만약에 급등으로 올라가면 이런 매집 구간에 나오는 풍차를 다시 한번 내가 만약에 중간에 자를 수도 있잖아요. 이 앞에 거를 보고 기억하시는 게 좋다. 예, 이거는 100% 기억해야 돼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보면 책을 보면 요 앞에만 생각하잖아요. 응? 이건 협소한 사람들 단타쟁이들이나 보는 거지. 세게 보려고 그러면 어디를 봐야 돼? 앞을 봐야지 당연히. 자 167페이지 한번 봅시다. 167페이지. 자 167페이지 보면 풍차 돌리기하고 저점 사수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 저점 사수하는 이 부분이 뭐다? 아까 기간 조정이었다. 요 얘기하는 거예요. 167페이지. 자 168페이지하고 169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168, 169페이지. 요거는 전에 설명을 하도 많이 해서 제가 패스하면서 넘어갈게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요거는 아주 기초예요. 초등학교 1학년 전저점, 전고점, 지지선, 저항선. 이거는 수도 없이 했잖아. 그 다음에 170페이지도 보면 저점 라인 상승시키는 거 있죠. 170페이지 요것도 좀 자주 보세요. 저점 상승 이렇게 시키는 모습 있잖아요. 이 부분은 꼭 체크해야 된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매도할 때 밑에서 바닥에서 슈팅하고 올라오면 무조건 어디다? 전고점 윗꼬리에다가 놓고 매도 걸어놔라. 자, 다시 매집하고 슈팅하면 앞에 꼬리에 대라.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요 매매만 잘 한다라고 하면 이 매매하고 내가 이 코인이 7일선에서 나한테 기회를 줄지 11선에 줄지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오케이?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171페이지. 그 다음에 아까 172페이지하고 172페이지하고 173페이지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야. 아까 서두에 제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책에서도 정확하게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자 174, 175 아까 설명한 거 30일 이평선 조정 나오는 거 그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177페이지 700% 신화가 나오죠. 그러면 177페이지에 신화가 나올 때까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하고. 야 그래 저런 급락이 나왔을 때 일단 바닥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은 반드시 필요하구나. 쟤네들이 저렇게 내려왔을 때 바닥에서 대형 풍차를 돌린 거 내가 슈팅할 때 내 지금 이 자리만 너무 바라보고 오르면 팔아야 되나 오르면 팔아야 되나 이렇게 볼 게 아니구나. 제 대형 풍차의 바닥의 거래량을 봐야 되는구나. 두 번째 슈팅하면 전고점 꼬리에서는 반드시 두드러 맞는다. 그럼 어디 가서 기다린다? 11선에서 기다리든 7일선에서 기다리든 기다린다. 눌림목을 주고 고점 저점 지지라인이 반드시 해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슈팅을 대박라인 돌파를 하면 그때는 7배다. 이렇게 하고 정리 속에 머릿속에 지금 제가 요 책에서 한 내용을 여러분도 저처럼 그냥 앉아서 벽 보고 약간 마탱이 간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고점에서 급락이 나와서 막 혼자 이게 문 딱 잠궈 놓고 벽을 보고 막 얘기를 해보라고 저처럼 막 그렇게 했는데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럼 고점 라인 눈을 딱 감고 왜 고점 라인이 어디서 어떻게 됐고 조정을 받으면 어디에 됐고 이평선을 막 머릿속에 그려.
그리고 나서 보면 조정을 주고 나서 대량으로 빵 치고 가면 대박 나면 7배다 막 이러는 거지.